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cover as라는 표현 한번 배워보고요.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캐나다 문화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 그거예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I have to send email to my boss to cover my ass.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친구하고 얘기할 때 I have to send email to my boss to cover my behind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건 조금 저의 친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료. 근데 이제 약간 폴라이트하게 s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behind라는 표현을 쓰죠. cover my ass. 이 얘기가 뭘까요? 근데 한국어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기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캐나다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답답하다, 느리다, 느려 터지다, 융통성 없다. 자, 그리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자,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 있죠. 원래는 이게 안 되는데, 우리 회사 규정상 안 되는데, 너는 내 친구니까, 내 오빠니까, 내 동생이니까, 너만 조금 잠깐 봐. 이럴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하물며,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친구가 만약에 저희 회사의 변호사 앞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거를 절대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땐 하물며 직원이어도 서로 얘기를 안 해요. cover as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그렇습니다. 법이 있어요. 국가에서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rule, regulation이 있습니다. 즉 규정이죠. 법은 아니지만 규정이고 내가 따라야 하는 것들. 자, 근데 내가 그것을 따라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일을 하는 상황에서 저의 cover as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put it in writing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라고 시켰어. 그래서 난 할 수밖에 없었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저한테 시킨 사람. 나는 내가 시킴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내 맘대로 한 게 아니야.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책임을 다 했다. 나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나의 권한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요 안에서 다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저의 cover as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는 회사의 as cover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법을 기준으로. 자, 국가에서 무조건 그 법이 정해지는 그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그 법을, 룰과 regulation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은 국가와 회사의 룰과 regulation과 법, law 모든 것을 다 따라야 할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cover as 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보면 가끔가다 안전사고 꽤 많이 일어납니다. 회사 안에서, 회사 건물에서, 자, 그리고 집 근처에서, 동네에서 모든 것들이 다 위험에 노출이 돼 있죠. 우리가 가끔가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다쳤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모든 것에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제가 길을 가다가 옆집에서 공사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벽돌을 맞아서 내가 다쳤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옆집 사람 잘못이에요. 근데 옆집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사를 한 사람의 책임이냐, 집 주인의 책임이냐. 자, 이거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캐나다에서 이 지붕을 고치시려고 그러면 내가 개인을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고용주죠. 그 사람은 저의 employee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아니면은 길을 가던 사람이 잘못됐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지붕을 고치는 것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조금 더 비싸도 그 개인을 고용을 안 하고 회사를 고용을 해요. 회사를 고용을 하실 적에 꼭 물어보셔야 되는 게 너네 인슈런스 있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자, 너네가 인슈런스가 있어야지만 만약에 공사를 하던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잘못됐어요. 길을 가던 사람이 돌을 맞아가지고 잘못됐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 회사 책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붕을 공사를 해도 회사를 고용을 하지 개인을 고용을 안 합니다. 자, 이게 캐나다죠. 캐나다는 그 룰과 레귤레이션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내가
뭐 수영장 하나 갖고 싶어. 또 이게 룰과 레귤레이션이 엄청나요. 뭐 담장은 몇 미터, 뭐 사람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몇 미터 깊이로 파야 되고 몇 미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는 제 커버 S를 안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영장 있는데 내가 담장을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안 지켰어. 그래서 사람이 잘못됐어. 수영장 안에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저는 룰과 레귤레이션을 다 지켰습니다. 담장도 이만큼 높이에다가 뭐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었어.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다른 거죠. 저는 제 책임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거가 굉장히 많은 그 핵심이죠. 캐나다에서는 예를 들면 노가다 하시던 분이 잘못했어요. 내가 노가다를 하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도 못하고요. 잘못하게 되면 거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못하니까. 자, 누구 책임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 가끔가다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청업자니까 뭐 내 책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캐나다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청을 줬어도 그 사람이 제 건물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면 저희 회사의 책임이에요. 이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캐나다는 이 안전을 다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감독관도 있고요. 감독관은 얘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감독을 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라이프가드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지 안 죽는지 내 수영장 안에서 대부분 뭐 죽을 일은 뭐 진짜 요만큼 그 찬스는 요만큼 그렇지만 그게 일어났을 때 제가 제 책임을 다 하지 못했을 땐 제가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제대로 지켰는지 국가는 정해줍니다. 사람이 그 건물을 짓는 데를 들어갈 땐 안전모에다가 안전화에다가 뭐 높은 데 올라가는 사람이 끈도 매달아가지고 안전장치 해줘야 되고요. 이런 거 있죠. 근데 국가가 지정을 해줬는데 회사에서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떨어져 잘못됐어. 그러면은 우선 국가는 묻습니다. 이 회사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 자,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모자를 안 썼어요. 뭐 안전화를 안 신었어요. 이 끈을 안 매달았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감독관의 잘못이죠. 감독관이 왜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지 안전화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는 따지는 게 많아요. 감독관이 나와서 너 모자 썼냐, 이거 했냐 이 룰이 되게 많죠. 이걸 다 지켰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안전모를 안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쳤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보험이 다 책임을 져줍니다. 보험. 많은 보험들이. 자,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의 보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죠. 지붕을 하는 사람, 누가 지붕에서 떨어졌다, 잘못됐다, 누가 해줘요?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해줍니다. 잘못해서 돌멩이가 떨어졌어요. 길 가던 사람이 다쳤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저희 회사 책임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 사람한테 인슈런스를 커버를 해주는 거죠. 자,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잘못됐어요. 뭐 당연히 자동차 보험이 해주겠죠. 자, 캐나다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는 집 보험은 당연히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집이 잘못돼가지고 홀라당 탔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보험사 책임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험이 없이 집을 샀을 때는 제가 집이 밀리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밀리언에서 예를 들면 뭐 반은 은행 거예요. 왜? 내가 몰개지를 물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집이 잘못돼가지고 홀라당 타버렸어. 근데 내가 하프 밀리언이 그 은행의 빚이잖아요. 그죠?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제가 질 거예요. 왜? 인슈런스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집보험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들어야 되는 보험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malpractice라는 게 있습니다. malpractice는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사람이 다쳤어, 죽었어. 의사인데. 자, 이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줘요? malpractice 인슈런스가 커버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캐나다는 보험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자기 인플로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들이 short-term life insurance 있고요. 그 다음에 long-term, 그 다음에 life insurance 이런 것들을 다 들어줍니다. 회사에서 benefit 패키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short-term live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내가 다쳤다, 뭐 개인적으로 다쳤다, 놀러 가서 다쳤든 회사에서 다쳤든 내가 다쳤어. 그러면 6개월 쉬어야 돼. 그러면 short-term live에서 커버를 한 봉급의 80% 정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long-term live 같은 경우는 제가 암이 걸렸어요. 이랬을 때 제가 회사를 좀 오랫동안 쉬어야 돼요. 한 60% 커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뭐 잘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죠. 그래서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한 1년 봉급? 뭐 이렇게 줍니다. 이거 기본으로 캐나다에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배우자가 뭐 잘못됐다 회사에서 그랬을 때도 웬만큼은 버틸 수가 있죠. 최소한 1년치 봉급을 회사가 준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그 커버 S 하다라는 그 기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티몰튼 컵을 제가 쉐어를 할게요. 티몰튼. 자, 이렇게 영어로 써 있습니다. 항상 여기 프렌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게 보이실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hot이라고 써 있죠. hot. 차드는 이게 프렌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 왜 이거 컵 뜨거운 거 당연하지. 이걸 써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캐나다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회사에서 이거를 써놓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누가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뜨거 하고 손 뒤었다고 이 회사에다가 소송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소송을 거르게 되면 이 회사에서는 아야 소리를 못하고 줘야 됩니다. 이 돈을 물어줘야 돼요. 이거 안 써놨다고. 자, 그래서 가끔가다 캐나다에서는 어디든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May contain peanut, may contain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가 왜 써 있느냐. 자, 내가 여기서 may contain peanut을 안 써놨 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해서 먹고 내가 피넛 알러지가 나가지고 제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게 다 cover S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물 있는 데를 가보세요. 물 있는 데 가보면 진짜로 또랑물이야. 또랑물. 물도 요만큼밖에 없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수영 금지 사인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 수영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자리인데도 튜브는 꼭 있어. 어디 가든지.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국가에서 이런 표시를 안 해놓고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접시물에다가 코 박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누가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소송을 걸을 수 있어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써놓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물만 조금 있다. 수영 금지. 자, 이건 뭐예요? 수영 금지를 써놓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들어가가지고 잘못되면 나는 책임 못 져.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그랬을 때는 국가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그리고 일을 못했을 적에는 여기 캐나다에서는 workman's compensation이라든가 disability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클레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자들이 거리에 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캐나다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홈레스로 좀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뭐 회사에서 삐끗해서 잘못해서 뭐 이런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들이 보면 뭐 마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거의 거리에 계시는 거지. 뭐 노가다를 해서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잘못돼서 뭐 내가 실수해서 뭐 집이 불이 나서 그래서 내가 거리에 앉아 있다 이렇지 않습니다. 좀 한국하고 조금 다르죠. 자, 어쨌든 캐나다는 안전에 대한 거는 철저히 지키려고 그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을 따라야지만 저의 그 cover my ass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국을 생각을 하시고 내가 내 친구니까 보여주고 뭐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